안녕하세요. 김영환입니다. 오늘 박형근 코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의해서 인기가 아주 짱입니다. 네, 네. 김영환 교수가 얘기하는 게 그래도 좀 약간 올드할 수 있어요. 네, 아닙니다. 교수님. 올해 몇이죠? 박형근 코치가? 전 84년생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몰라요. 네. 37입니다. 37. 네네. 나 37에 뭐 했지? 우리의 10살이었는데. 자, 오늘의 편지를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자. 네. 블로그를 한 지 3년 된 육아맘입니다. 아무리 봐도 제 블로그엔 나만의 콘텐츠가 없는 듯합니다. 다른 분들 하듯 독서 정리 올리고 강의 정리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 콘텐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콘텐츠에 대한 질문이네요. 그래도 참 기특하시네요. 네네네. 육아맘인데. 육아맘 이해해요? 잘 이해는 못하지만 제 주변에 거의 수강생분들의 거의 한 70%가 육아맘이더라고. 지방에 계신 육아맘 분들이 네. 많이 계셔가지고. 육아맘들에게 인기 끄는 우리 박 코치님의 인기의 비결은 뭘까? 왜 이렇게 육아맘들이 좋아하는 거야? 육아도 모르는데. 네? 그런 거 아닐까? 네? 그냥 힘든 마음을 알아주니까. 애기 아빠보다 더 멋있어 보여서 그런 거 아닌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때요? 오늘 질문 주신 이 분의 마음을 좀 공감이 가세요? 네, 처음에 이제 그런 콘텐츠를 찾는 거에 대한 누구나 이제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요. 네. 이런 분들이 많죠. 네네. 그러니까 나만의 콘텐츠를 찾고자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시죠. 블로그라는 건 뭐 요즘에 뜬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블로그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갑자기 블로그가 돈이 돼요? 안 돼요? 뭐 이런 게 대세인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도 이제 1인 기업 수업 들을 때 항상 이제 그런 과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블로그를 꼭 하고 그 체크리스트에 쓰게끔 하시잖아요. 저는 블로그가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요? 저는 처음에 강의를 한 201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블로그를 한 건 2015년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 2012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무조건 블로그부터 시작을 해요. 네. 이유는? 가장 강력하니까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를 알리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것 같아요. 나를 알리는 데 있어서? 네. 나의 스토리, 나의 콘텐츠를 쌓아 나가는 데 있어서 교수님께서 남의 담벼락에다 글 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한 말을 하나도 잊어버리지도 않고 재수강을 끔찍하다 끔찍해 진짜. 재수강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내 블로그에다 쓰다 보면 그 차곡차곡 남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궁금한 걸로 있으면 우선 네이버에 검색을 많이 해보잖아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그런 게 또 상위 노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간에 블로그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 육아맘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했단 말이죠. 네네. 벌써 블로그 한 지가 3년이 넘었는데 근데 이분의 생각에는 본인의 컨텐츠 같지 않다라는 생각은 왜 드는 걸까요? 보니까 어떤 그런 책을 읽고서 올리시고 강의를 정리해서 올리시는 부분들이 남과 이제 좀 비교하시는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또 잘하는데 나는 조금 약간 못하는 것 같은 아무래도 비교하는 마음이 좀 있지 않은가 있지. 그런 게 조금 생각이 들고요.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어떤 정리, 어떤 교수님 뭐 1인 기업 수업을 들었어요. 뭐 팟캐스트를 들었어요. 10분경을 들은 다음에 그 내용을 그대로 다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래요. 네, 그냥 하나도 빼놓지 않고. 네, 그냥 필사 수준으로 책을 읽어도 마찬가지로 그냥 필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딱 보면은 그 블로그 포스팅하는데 4시간은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그대로 옮겨서 쓰기보다는 그 한 줄의 내용이 있다라면은 그 와닿는 문장, 뭐 그 한 문장을 써놓고 그거에 대한 나의 생각을 좀 더 써보시면 어떨까. 나의 생각. 네. 어떤 그렇지, 그게 컨텐츠가 될 확률이 높죠. 네, 뭐 사색이 자본이다. 저도 요즘에 드는 생각이 요즘엔 어떤 인풋보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어떤 좋은 강의를 들었다라면은 거기서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떤 그 내용을 그대로 다 받아써서 그대로 정리하기보다는 책을 읽은 다음에도 그대로 그걸 정리하기보다는 그거 좋은 문장들, 좋은 와닿는 거 한 3가지 정도만 쓰고 그다음에 내 생각들, 내 과거의 경험들 그런 것들을 비추어서 글을 써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건 이제 박 코치 입장에서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경지에 이르겠지.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3년 정도 그래도 꾸준히 성실하신 것 같아요. 네. 성실하신 이분이 3년 정도 했는데 본인의 고민은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게 내 글일까요? 내 컨텐츠일까요? 이 고민인 것 같아요. 어때요? 이 고민에 대해서? 저는 그 누적하신 것도 먼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3년 동안 해오셨다는 그렇지, 게 맞아, 사실 맞아, 되게 맞아.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이나 이런 게 없으면 또 되게 이게 힘들거든요. 막 블로그 글 올려놨는데 막 하루 10명도 안 들어오고 막 하면은 막 진짜 막 하기 싫고 막 때려쳐버리고 싶거든요. 아니 그 글 올리고 네. 막 그런 거 확인하나 봐. 예? 몇 명 들어왔나? 저는 항상 보죠. 데일리 하루 몇 명 들어왔나 댓글 달았나 안 들었나. 그럼 한 200~300명 들어오면 막 되게 즐겁고 그쵸. 아니면은 네. 막 우울하고. 아니 교수님이 항상 그 사람의 수에 연연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뒤로부터는 이제 연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 예.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약간 많이 왜 갑자기 들어올 때는 왜 좋고. 갑자기 바뀌고 고치가 사람이 됐어. 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이외 본인의 컨텐츠를 찾기 위해선 그럼 이분이 지금부터 어떤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강의를 들은 다음에 그 내용을 다 필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그걸 다 놓칠까봐 다 필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책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 한 3가지, 많아야 한 5가지 정도만 쓰시고 핵심만 쓰시고 거기서 느껴졌던 바 그걸 좀 더 많이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깨달은 거. 예. 그러니까 본 거 깨달은 거 적용할 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본계적이라고. 그렇게 하면은 네. 자신의 컨텐츠가 되나요? 저는 거기서 그걸 기록하면서 얻어졌던 부분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예, 그걸 기록할 때 어떤 깨달은 부분을 기록할 때 나의 과거의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실 거거든요. 저의 경우에 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블로그를 하면서 지문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서 내가 지금 남의 걸 정리할 땐가? 뭐 이런 생각들. 내가 이 글을 정리한다고 누군가가 이게 내 글이라고 인정해 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3년을 해서 양은 채웠고 어느 정도 구독자는 있어도 이게 과연 누군가가 당신의 컨텐츠는? 라고 물어볼 때 내 컨텐츠는 무엇입니다. 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콘텐츠 하면은 최고의 콘텐츠는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그렇지. 하거든요. 나의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것. 컵에 물이 차야지 넘치듯이 그런 어떤 배우는 과정도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정리하셨다라면은 나의 이야기를 조금씩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 예를 들어? 그런 말이 있더라. 인생은 W다. 그러니까 인생은 W다. 내가 이렇게 그쵸. 이렇게 힘들었던 거 또 그게 또 잘 되다가 또 이번에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또 힘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어떤 인생이 이렇게 어떻게 파도같이 이렇게 굴곡질 때 내가 그런 힘들었었을 때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만의 콘텐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글을 쓸 때 남이 그 글을 보고 평가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많이 가져요. 네, 그렇죠. 특히 그게 되게 사적인 공간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 콘텐츠는 사적인 영역에서 출발하겠죠. 저는 우선은 올리면은 사실 아무도 안 본다.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아팠던 얘기, 힘들었던 이야기를 쓰라고 하면은 되게 두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도 안 본다. 아무도 안 봐. 예, 나만 괜히 걱정하는. 책을 써도 그렇잖아요. 아무도 안 읽잖아요. 나만 내 속 이야기 써서 나만 막 괴로운 거지. 아무도 안 읽잖아요. 근데 그걸 쓰면서 우선 내 마음이 먼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내 삶이 한번 정리가 그렇겠지. 되니까요. 예. 본인은 어때요? 우리 박 코치는 블로그의 첫 번째 글이 뭐예요? 첫 번째 제일 처음 했던 거는 그런 독서 노트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책을 읽고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 예. 일단 그런 습관이 몸에 배는 거지. 그렇죠. 제가 볼 때 이분은 3년 정도면 본인이 그래도 꾸준히 하셨다면 본인의 지식의 임계점에는 거의 다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꾸준하게 너무 잘해오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차라리 저는 이분이 육아맘이잖아. 육아에 대한 글을 좀 쓰셨어요. 네네네네. 너무 좋아요. 근데 보면 육아맘들이 육아 글을 안 쓰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육아가 너무 힘든 일이고 육아는 별로 의미 없는 일이고 육아는 뭐 나 혼자 하면 그 독박 육아 뭐 이런 얘기도 네네네. 하고 그러니까 육아를 남기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난 육아를 해본 사람으로서. 그런데 그 육아 때 아이들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하고 아이들과 대화의 성장이 가는 것만큼 더 중요한 콘텐츠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일상 속에서 저는 일상의 그렇지, 조각을 모아라 맞아요. 이런 말을 좋아하는데요. 삶의 명언이야. 네. 일상의 조각을 모아라. 네, 그런 어떤 사진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유튜브의 본질도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삶의 조각들, 아이들의 그런 성장 과정들을 남기다 보면은 그런 아이들도 나중에 그걸 보고 엄마에게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3년 전에 뭐 아이가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은 3년 전에 5년 전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소름. 그러면은 처음에 그 육아했던 그 육아에 그러니까
엄마도 엄마가 처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런 육아에 어려움을 있는 분들에게 반드시 그 글이 도움이 될 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정보성 콘텐츠, 그렇지. 예, 내가 겪어왔던 과정 중에서 그런 육아 과정 중에서 힘들었던 거 그걸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렇지. 그때 어떤 책을 읽었는지 그런 것도 하나씩 적어 보시면은 5년 전에 나에게 말을 하듯이 쓰다 보면은 5년 전에 그 힘들었던 그분이 분명히 도움을 얻을 거거든요. 그 과정에 갑자기 있는 나 분이. 듣고 싶은 얘기 생겼어. 네. 박코치는 27살 박형근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울지 않아도 괜찮다. 어 네. 뭐야? 힘들어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때는 되게 좀 암울했었거든요. 그냥 캔디냐?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합니다. 그때는 진짜 그런 앞이 되게 좀 그냥 하루하루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때 주급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월급, 그렇지. 주급 그냥 그때 그냥 그것만을 바라면 하루하루만을 보면서 바라갔던. 그때는 좀 장기적으로 뭐 5년 후, 10년 후 이런 그렇지. 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뭘 좋아하는지 저 자신에 대해서 잘 몰랐었거든요. 아,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는 이제 그때 네이버 카페가 없어서 다음 카페에다가 이렇게 애들 사진과 글을 올린 게 있어요. 지금도 그 카페는 있어요. 올리진 않지만 오래됐죠. 근데 우리 아이들도 지금 다 컸지만 또 가서 보기도 하고 또 그때 찍은 사진을 또 지들이 이렇게 보고선 SNS에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나 본인은 기억이 잘 안 나도. 저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 딸내미 그 인스타에 보면 그때 그러니까 20여 년 전 중국에서 찍었던 사진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목마를 태우고 그 사진을 거기 인스타에 올리면서 그때 이제 외국에 살았으니까 나도 그를 닮아 해외를 누비며 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기록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본질적으로 그런 사진들을 기록을 남기는 게 그런 게 저도 좀 맞아. 돌이켜보면 제일 아쉬운 게 20대 때 사진 거의 없거든요. 10대 때 그때도 있는데 진짜 20대 때 사진이 없어요. 네. 사진을 찍을 때가 없었겠지. 네. 그런 걸 사진으로 남겨놓는 거, 결혼하면 다 찍게 돼 기록을 있습니다. 남겨놓는 거. 결혼하면 다 찍게 돼 있습니다. 네. 그죠? 네. 이게 실제로 이렇게 육아 일기나 육아의 과정을 잘 기록하신 분들이 나중에 뭐 하시나 보니까 부모 교육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게 보면 부모 교육 시장은 경쟁이 없어요. 왜냐면 정답이 없거든요. 왜 정답이 없는 줄 아세요? 아이들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아이들 다르고 부모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 하는 얘기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각자의 경험이 교훈이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되더라고요. 그죠? 네. 3년 동안 블로그 한 거 이거 정말 잘하는 거죠. 네, 그죠? 꾸준하게 해오신 거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솔루션이라고 한다면 3년 동안 꾸준했지만 첫째 남과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내 글에 대해서 좀 폄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 이야기가 제일 얼마나 좋은데. 많은 댓글이 왔고 얼마나 방문자가 있는 거를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자신의 글을 쓰는 과정을 평가하는 것. 네네. 그죠? 네. 첫 번째는 비교하지 말 것. 두 번째는 뭐였죠? 비교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번째는? 두 번째는 그런 일상을 기록하는 것. 네, 일상을 삶의 조각을 모으는 삶의 거. 조각. 네,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과의 그런 아이들과 과정들. 관계나 네네. 아주 짧지만 아주 누군가에게 교훈이 될 만한 글들을 지금부터 꾸준히 남기는 거. 네, 그걸 하나씩 남기시다 보면은 그게 반드시 저는 책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 번째 뭐가 될까요? 5년 전에 나에게 글을 쓰듯이, 그러니까 처음 육아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이렇게 칼럼처럼 처음에 그런 육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때 내가 어떻게 그걸 극복했는지 그런 과정들을 하나씩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년 전에 나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때 생각날 때마다 쓰는 거. 네네. 중요한 거는 별로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개의치 마시고 네. 꾸준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년 동안 열심히 블로그 하신 육아맘 응원합니다. 파이팅! 네, 화이팅 응원합니다. 계속 열심히 하시고 본인이 하고 있는 블로그의 포스팅이 그냥 잡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게 모아지면은 반드시 책도 되고요. 그럼요. 나중에 그게 콘텐츠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어떤 강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 교육 그런 자료로도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글을 쓰는 과정에 본인 안에 뭐가 어떤 보석이 있는지 아마 찾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젊은 사람이 얘기를 잘하네. 네.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